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이번부터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는 그 징기스칸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징기스칸님이 최근에 대부업 강의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별 초청을 해서 징기스칸님 모시고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징기스칸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이제 직장인이고요. 이제 한 2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이제 원래 이제 고3, 그리고 고1 이제 두 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법인 두 군데, 그리고 이제 대부법인,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 이제 공강대여업이라고 하는데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징기스칸님을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 알린 지도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한 10년 네네. 넘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경매. 그때 이제 같이 열심히 경매 공부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경매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빠졌었고. 네, 네. 징기스칸님은 이제 경매 쪽으로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셨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징기스칸님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입문하셨어요?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법무 업무도 하고, 이제 채권 관리 업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채권 관리를 하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도매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제품을 이제 사가는 건데, 거래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 안정성 확보 목적에서 부동산 담보를 설정을 하거든요. 돈을 네네네. 혹시 못 받을 거에 대비해가지고 맞습니다. 담보를 설정한다? 네네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담보를 설정을 하는데, 한 2003년, 4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도매상한 업체에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거기가 네.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네네. 담보 물건이 이제 분당의 네네네, 아파트라는 거네. 맞습니다. 네,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설정이 하고, 한 몇 달 후에 그 사장님이 본인이 더 물건을 외상으로 더 사가야 되니까, 추가 설정을 하자. 가격도 올랐다. 좀 더 후순위로 더 담보를 잡겠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제 담보의 가치가 어쨌든 최소한 1억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3년, 4년, 5년 때 저희가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그때 연봉이 제가 한 3, 4천 받았는데 2배 이상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이에. 부동산의 맞습니다. 네. 그걸 느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가 받는 월급이 2년 동안 벌어야 될 돈보다 몇 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버는 돈이 더 크니까. 맞아요. 직접 그걸 느껴봐야지 이제 네네네. 실제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신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하던 일이 또 법률적인 업무나 채권 관리 업무다 보니 또 자연스레 또 경매에 또 관심이 생겼고. 회사 일 자체가 이제 부동산 그렇게 담보 설정하고 혹시 돈을 못 받으면 회수도 하고. 네네네. 그런 일을 하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네네네. 없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경매하고 또 관련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또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희가 또 부동산 담보를 또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니까. 네네. 네. 그죠. 저희는 이제 경매는 시청자로서 접근을 했었지, 저희는 이제 낙찰자로서 접근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경매를 관심 가지면서 그러네요. 공부하면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신청하셨던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네네네. 이제 돈이 오는 걸 보고 나도 네네네.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낙찰도 받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입문을 하셨구나. 네네. 경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셨겠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입문하셨구나. 네. 그러면 이때가 투자를 또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입문하셨다고 네네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005년? 2005년? 네. 그래 따지면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정말 굴곡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못해도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네네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여러 가지 네네네. 사이클을 겪었을 건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잘하셨던 본인한테 좋았던 투자하고 이거는 좀 아쉬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잘한 투자는 사실 결혼하면서 풀 대출 받아서 이제 신혼집 마련해서 돈 벌었던 게 어떤 시드머니가 됐었고. 그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연끌 투자였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네. 결혼하면서 연끌 투자해서 다행히도 이제 가격이 올라주면서 그때 몇 달 사이 2년 상간에 거의 5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진짜 투자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그래도
최근에 좀 보면 2016년도 좀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는 부동산 소장님께서 금매가 나왔다고 금매.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때의 금매는 얼마 정도 싼 걸까요? 시세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보다 더 쌌으니까. 네. 공동주택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공주가 보통 네네, 이야기하는. 공주가. 잠깐만, 공주가 원래 시세 7, 80% 맞나요? 그 네, 그 정도잖아요. 정도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럼 한 20% 정도 쌌다는 네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와.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왔다. 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한 1억 2천인데, 예. 1억 5백에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한 20% 정도 싸네. 네, 그래서, 괜찮다. 근데 이제 그 분이 한 80배 가까운 분이셨는데,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뉴타운 정책을 발의할 때 아, 매입을 했다가, 네네. 이게 10년이 지나도 이게 개발은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지쳤구나. 자기는 나이 들어가고, 네네. 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이 무슨 무기여하냐, 보겠냐, 네. 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그냥 던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네. 아,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했으니까 그런 물건을 네네네. 갖게 된 거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친하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그때 한참 경매한다고 아, 빌라 보러 다니고 할 때 임장 다니면서 임장 그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졌구나. 네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보통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알아놓으면 금매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부동산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인맥을 쌓아두는 게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얻으신 게 이제 네. 좀 잘 된 투자고, 그리고 그렇죠. 또 힘든 네. 투자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네네네. 그죠? 그 힘든 투자는 사실 뭐 딱히 힘든 투자는 없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네. 이제 제가 또 특수물건이라는 특수물건. 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특수물건을 하다 보니까 그 한 2017년인가 정도쯤에 네. 이게 마포에 이제 근린주택이 나왔어요. 지분으로. 근린주택. 아.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고. 아하. 네. 예. 근데 그래서 근린주택이 나왔는데 이 마포니까 네. 괜찮겠다. 입지가 좋고. 예. 지분이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공유자들한테 팔아먹어야겠다. 그래서 단타치기에 딱 좋으니까 지분 물건이. 네. 네. 그 전에도 사실 지분 받아서 바로 이제 팔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아, 경험이 있으셨구나. 또. 네네네. 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 이 공유자분들이 네. 안 산다는 거지. 아, 원래 살 걸 기대하고 했었는데. 네, 살걸 기대하고 했는데. 이유가 안 있나요? 산다는 원래 사야 된다는 걸 가지고 들어가셨던 네. 거죠? 네네네. 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안 산다는 거예요. 아, 네가 사라.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아, 예.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공유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러면 거기 내가 내 지분만큼은 부당이득이 발생되니 월세를 달라. 월세 주겠다. 월세 줄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만 길어지고 그리고 또 지분이다 보니까 네.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나오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받았는데 거의 30, 40%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대출을. 아, 그 총 매가의 3, 40% 네. 받은 거죠. 네, 나머지 맞습니다. 돈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거의 10%는 내 돈이 들어갔고 네. 이자율도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높아. 높겠네요. 그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높고 돈은 돈대로 묶여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아,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소송 중에 네. 공유자 중에 한 분이 내가 살게 해서 결국은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손해 본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네. 남겨먹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아, 2017년, 18년 이때 그때가 부동산 핫하던 때 핫할 때였잖아요. 네. 그죠? 그죠? 이때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갭 투자를 했으면 아. 네,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이득이 컸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 같은 느낌이겠다. 맞습니다. 그죠? 그 네. 자체로는 뭐 전에 뭐 이렇게 어깨로는 수익이 났겠지만 네네네. 그 시간과 돈을 다른 데 투입했으면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기회비용을 날려먹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네. 보니까 이제 경매도 하셨고 뭐 네네네. 이렇게 그 지분도 하시고 네네네. 뭐 다양한 걸 하셨는데 네네네. 본인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네. 투자의 범위가 또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네네. 이것저것 어떤 투자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이제 간단히 좀 하셔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투자. 네, 어떤 거 제가- 하셨습니까? 제가 좀 이게 좀 뭘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이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고 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네.
뭐 일반 매매는 당연히 이제 네. 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를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공매도 낙찰받고, 뭐 신탁 공매에서 이제 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잘 작업해서 왜 작업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을 그 채무자나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상해서 네. 이제 경매를 취하시키고 이제 매매하는 아하. 그런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뭐 주택, 뭐 주거용 물건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가도 공매로 낙찰 받아봤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이후에 공장도- 말씀하실 공장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까 조그만 네. 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이제 네네. 대부업 그거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네네네. 맞죠. 네네네. 네. 상가 건물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저희 역삼동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받은 건데,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대부업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장도 해봤고, 그리고 뭐 지분이나 뭐 법정지상권 물련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상임차인이라고. 가장 임차인. 예, 이게 실제 임차인은 아닌데, 네네네. 임차인은 척해서 이제 배당받으려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잘 골라서 하면 또 나름 수익이 쏠쏠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투자도 그것도 해봤고. 약간 특수 물건 같은 느낌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가장 임차인 그거를 해결하면 이제 보통 그것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돈을 줘야 된다는 느낌인데 네네. 그게 해결되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예. 네. 근데 요즘도 특수 물건 하시나요? 요즘도, 재밌나요? 요즘은, 특수물건보다는 네. 그냥 일반 주거용보다는 일반 그냥 아. 상업용이나 예.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네. 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부업에 꽂혀가지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대부업은 그 대부업에 2부에서 좀- 자세히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지분 경매 때 한번 고생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네. 지분 경매 같은 약간 특수 물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탐정처럼 이렇게 해결해야 네. 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는 흐름에 게 맞춰. 더 맞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크게 힘 안 들이고 수익 볼 수 있다. 그 중요하네요. 진짜 힘들이고 네. 해결해도 그 네. 사이에 그래 되면 또 머리가 네. 아프니까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올라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또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걸 일단 좀 해라. 네. 일단은 자기 시간을 좀 투자를. 자기 시간을 네. 투자하라. 왜 저희가 뭐 놀러 가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여행 가더라도 임장으로 가고. 임장하러 가야 네. 된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근데 여자친구가 싫어하잖아요. 여행 갔는데 왜 여행 안 하고 임장을 하느냐고. 그때는 살짝 여행을 가고. 예. 그런 시간도 좀 가지라는 거죠. 네네네. 무조건 맞습니다. 놀지만 네네네. 하지 말고.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꾸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한데, 이제 뭐 시세나 네. 아니면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아까 말했던 인맥을 쌓기 위한 어떤 네. 동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상권이나 어떤 그 지역, 해당 지역이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변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파트 가치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단순간에 뭐 이렇게 단번에 어떤 알게 되는 것보다는 네. 이게 한 시간이 좀 흘러줘야지 내가 이걸 비교해보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네.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정책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네.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예, 결국 수요 공급이 변화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의 심리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나름의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또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기 좀 민망하긴 한데 고소 맞습니다. 제가 네. 네. 아무튼 꾸준한 관심과 어떤 그 노력이 쌓여가야지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나름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않을까. 그 정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뉴스를 많이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야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도 보고
뭐 인터넷 기사도 보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아, 네. 자, 그 징기스칸님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직장이 재밌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장도 네. 다니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고. 예, 요거 이제 좀 생각 드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아, 역시 직장인의 그 안정적인 돈이다. 네, 월급이 나온다. 네,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어떤 최근에 우리 막 역전세 받고 많이 그러니까요. 되게 투자자분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역전세에다가 세금도 내야 세금도 되고, 내고, 네,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네. 근데 나름 월급이라는 현금이 있다 보니까 좀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어려운 시기에. 아, 그건 같아요. 네.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300이든 500이든 항상 그 정도 딱 나오는 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지 한 4년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물 들어올 때는 돈이 많은데 네. 안 들어올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분간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네네. 당분간. 아, 예. 네. 저도 이제 나와보니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부의 그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기준으로 징기스칸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시간 이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마다 생각이 좀 네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징기스칸님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는 어떤 거가 될까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경매하기가 좋은 시기. 지금이 경매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18년 제가 그때 지분 경매하고 뭐 했을 때보다는 네.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기이다 보니까 그때는 경매보다는 빨리빨리 매입하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일반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죠. 경매는 또 입찰하고 낙찰 받고 절대 시간도 연도하는 걸리고 시간도 물건도 아무래도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경매하기가 좋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경매 시장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네. 경매 물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건 자체가 많다. 물건 자체가 많다. 예. 그래서 물건 자체도 많고 낙찰가율도 예전에 비해서는 과잉된 상태는 아니다. 물론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 초중반대, 92%, 3%, 95%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현재 매매가 대비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5%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를 하실 경우에. 예. 5%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또 괜찮은 물건들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또 우리 싸게 사야 되는. 그죠. 예. 싸게 사야죠. 예, 싸게 사야지. 싸게 사면 뭔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예. 먹고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예. 싸게 사야지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부동산은.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세보다는 최소한 5%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경매가 낮다는 이야기를 경매 하시는 거죠. 투자가 좋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그 모시게 된 게 그 징기스칸님의 그 대부업 관련해서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일단 대부업 하면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와우 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뭐 하여튼 이런 뭔가 좀 무서워. 네네. 이렇게 서울역 네네. 가면 그런 이제 그 대부업체들 뭐 광고 막 보이고 네네네. 요즘이야 네네네. TV에서 연예인들이 뭐 대부업 광고도 하지만 왠지 그 조폭일 것 같고 뭐 이런 또 시선이 아직까지 좀 솔직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대부업을 요새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실제 운영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신세기인 이런 사람들만 했는데 요새는 뭐 일반 직장인들도 여기 징기스칸님도 이제 대부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업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법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네.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면 뭐 이렇게 몸에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윽박 지르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신용대출이라는 상품을 네. 하는 것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보통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신용대출이다. 담보를 안 잡고 네네네. 신용이기 때문에 떼먹을 네네. 확률도 높겠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니까 추심이라고 하죠. 그 추심, 돈 찾으러 가는 맞습니다. 거를. 네네네. 조폭들이 가서 돈 네네네. 내놔라고 하면 네네, 맞습니다. 그건 약간 신용 쪽이고 네.
징기스칸님 하시는 거는 그런 신용이 아니고 담보를 잡고 한다는 담보를 잡고 얘기네요. 한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은행도 신용대출이 있고 네. 이제 담보대출이 있는 그죠, 것처럼 대부업도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왜 은행들이 보면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그죠? 예금 금리는 적게 주고 주고. 대출 금리는 높게 받고 네. 네, 예대 마진. 예대 마진. 그죠. 네. 대부업도 똑같습니다. 아. 네. 고객들한테 빌려주는 대출 금리는 높고 내가 돈을 땡겨오는 이자는 낮고 그 차익을 먹는 사업이다. 아. 네. 맞아. 갑자기 궁금한데, 원래 그 대부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이 완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똑같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그런 대부업체에서 빌리게 되면 그 신용이 아니고 담보 이런 것도 신용이 떨어지나요? 그게? 대부업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엄청 떨어질 거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맞아요. 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대부업은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대부업인이 있고, 뭔가 이게 또 분류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분류가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같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네. 신용조회를 하지 않거든요.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다. 네네. 단순하게 이제 담보력과 그 채무자의 어떤 신용도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보통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따로 뭐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신용조회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신용도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신용을 OK 하락하다. 저축은행, 사남원 이런 데는 신용도를 조회하기 때문에 하죠.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뭐 대부업체 이용하면 신용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해했네요. 네. 그래서 의외로 신용조회가 안 하니까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네네. 그죠? 그거 진짜 잘 몰랐어요. 대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부에서 이제 빌린 적 없어가지고, 왠지 빌리면은, 빌리면 신용도가 거의 9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가지고요. 네네네. 그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대부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대부업법에서 네. 저희가 이제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네. 제가 궁금한 게 허들이 높은가 싶어가지고요. 허들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우리처럼 이제 평범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예. 주로 이제 자격 요건 제한되는 게, 네. 이제 뭐,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시효. 네,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 선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네. 받으면 대부업 자체를 못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뭐 5년이 지나면 5년 네. 동안 못하게 하고 5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고. 이런 뭐 거라서. 이게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죠. 네. 문제는 없겠네요. 저희들은 다 순백한 사람들이라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금고 이상의 형 같은 뭔가 범죄 뭐 이런 그 형이 있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뭐 다른 필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금지 사항 같고. 네네네. 다른 필요 조건은 뭐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는 아마 뒤에 또 따로 물어볼게요. 얼마 네네네.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지는. 네네. 일단 돈만 있으면은 뭐 범죄 안 저지르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새 뭐 대부업 강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업 강의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네네. 이자가 이게 수익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내일 바로 대부업을 준비를 해서 한다면 대부업 등록증은 언제쯤 받을 수가 있나요?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지자체나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꽤 복잡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일주일 정도 그러면 걸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네네. 왜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나요, 이게? 그게 금융감독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NPL 투자를 할 수 있어요. NPL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네네. 그게 이제 법인이 하는 5 쪽인가요? 이상. 5 이상. 5 이상. 개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도 자본금 5 이상. NPL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5 이상이 안 되고 법인이어야 돼요. 무조건 법인이 돼야 네네. 되는 상황이 이제 금감원은 법인들이 가는 곳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지자체는 개인이고. 네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네네네. 그렇구나. 그럼 아까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필수 교육이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 기간이 있나요, 그죠? 아니면 뭐 그게 시간으로 있나? 교육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집체 교육이 있거든요. 집체 교육은 이제 현장 교육이겠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면 집체 교육을 신청해서 집체 교육을 받고,
받고 그러면 이제 교육 이수증이 나오거든요. 아, 이세증. 그러면 그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대부업 등록 허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허가증을 내죠. 아, 그 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시간 온라인으로 한 20시간 정도 됐던 것 같고 20시간 그냥 뭐 하루 만에 쭉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쭉 들어 상관없죠. 그럼 20시간 듣고 네. 그럼 그다음에 원래 오프라인을 집체- 정해서 네. 7시간. 7시간.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도 끝나겠네요. 네,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아, 그럼 이제 한 교육- 20분 정도? 아, 그럼 교육을 다 받고 이거 뭐 시험 안 치나요, 그럼? 시험은 없습니다. 아, 시험 없어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 뭐지? 아, 예, 시험을 쳐야 되는 줄 네. 알았는데. 근데 온라인은 예. 뭐 짤막 퀴즈가 있긴 한데 아, 예. 그건 뭐 크게 충분히 부담 할수 없는. 있는, 네, 크게 부담 없는. 아, 이건 시험을 안 치고 그냥 교육만 들으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교육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건 없어요. 법을 어겼을 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법을 그 법의 그 페널티들은 지켜주는 게 그 페널티 나에게 올 페널티가 있는 조항들은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아. 대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안 자칫하면 이제 과태료를 맞으니까. 아, 무슨 말 알겠네요. 네, 어디 그 뭐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네네네.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 맞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 안 쳐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공부를 하고 없겠네요. 있어야죠. 네, 아. 내 돈이 나가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 네네. 상황이구나. 네. 그럼 이제 교육을 그렇게 일주일 안에 받고 뭐 수료증 신청하면 네. 나오는 구조. 네. 그럼 뭐 한 달 안에도 되겠는데요? 2, 3주면 하면 아, 2, 빨리 3주? 최대한 빨리 하면 2주에서 3주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빨리 하겠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돈인가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그 등록증 돈을 사업이니까. 네, 네. 등록증 자체 받는 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 수가 있나요? 네. 대부업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얼마 정도 들고 있어야지. 아.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도 보면 아, 네네네.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업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예. 대법은 이게 흔히 처음 시작할 때 네.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냐 그게 근데, 중요하겠다, 그죠? 네. 개인과 법인. 그리고 뭐 굳이 금융감독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 큰 돈이 아니면 네.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개인은 1,000만 원, 네. 법인은 5천만 원. 아, 그래서- 1,000만 원, 5천만 원. 음. 그걸 이제 그 통장에다 박아 넣어야 되는 거죠? 자본금 자본금 느낌으로. 네,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찍고 뭐 나와 빼더라도 일단 빼더라도 찍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아하, 네. 그래서 허가를 받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빌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한건만 한다라고 하면 2, 3천만 있어도 할 수는 있다. 근데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그죠? 네, 2, 그렇죠. 3천은 네. 뭐 어차피 이자 노린 거잖아요. 예대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대마진이니까 네. 금액이 커야지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도 클 것 같다. 음. 뭐 이것도 다다익선이긴 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약간 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뭔가 좀 할 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2천만 원 갖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예.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뭐 2, 3천만 원 2건, 3건 정도를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아,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뭐 근데 5천이라도 금액은 하는 거는 아니라도. 이제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예. 5천을 하다가요. 근데 이제 자기 돈이 이제 1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누군가한테 빌려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 신용이 있으니까 네. 신용 대출 받으셔도 되고. 아,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빌리는 맞습니다. 거고. 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아, 이게 만약에 개인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부족한 돈을 예를 들면 이걸 또 빌려주는 데는 없나요? 아, 그- 빌려주는 데도 있긴 지금- 합니다. 아, 그렇지. 개인적으로 빌리는 거 말고 이 대법 관련해서 이게 대법이 또 이게 만약 본인이 대법을 하게 되면 수익 이자율이 크니까 어디서 이제 조달해주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개인은 힘들고요. 아, 그건 개인은 힘들다. 법인이 돼야 되는데 법인이 이제 질권 대출이라고 해서 아, 질권 대출. 저축은행이나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이나 네. 아니면 대형 대부업체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질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질권 대출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질권 대출이 뭘까? 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담보대출이니까. 아, 그렇죠. 근저당권은 이제 그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이 근저당을 잡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죠. 그게 이제 근저당이고. 그러면 그 근저당권을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을 누가 제공하나요? 근저당권을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아, 그렇지. 근저당권은 은행이잖아.
그죠? 그렇죠. 네. 은행이 대부업체가 아까 제가 담보대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네. 그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가 되는 거고 그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대형 대부업체한테 담보로 맡기고 실권대출을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전전된 느낌이네. 맞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리는 사람한테 뭐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일단 내가 담보를 갖고 있는데 또 돈이 필요하면 이 담보를 또 누구한테 담보를 주면서 내가 빌리는 거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질권대출. 네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전전된 네. 느낌이구나. 네. 예. 그래서 무슨 그 말인지 알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빌려주는 거죠. 내 돈을 조금 보태.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대부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해주는 이자? 이게 법정도 일단 최고 세율이 있잖아, 그죠? 맞습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네. 최고, 그렇지. 세율이 아니고. 요새 하도 세금을 많이 냈더니 입에 베개 벌써요. 법정 최고 이자율. 네네네. 몇 프로죠, 그게? 20%. 20%. 네. 그게 연체하고 다 합쳐도 다 최고가. 합쳐도, 맞습니다. 최고가 이제. 다 합쳐도 네. 20%를 넘을 수는 없다. 다 합쳐도 20%를 넘을 수도 없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객은 한테 우리가 2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대부업을 한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20%.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일반적으로는 하고. 거기까지 못 받고. 안 받고. 뭐 한 18%? 15%? 뭐 17, 18, 17, 18. 20%다 받는 사람도 또 있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뭐 10% 중반대부터 10% 후반대까지 15에서 뭐 18, 뭐 정도. 15에서 18 정도. 네. 그 정도 받으시구나. 네. 근데 얘를 만약에 그 질권 대출 통해서 우리가 또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보통 몇 프로에서 조달하나요? 실권대출은 저도 아직까지 실권대출을 받아보진 않아서 네네. 돈이 잘 많으시구나. 모르는데 예. 저는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요. 예. 그 실권대출 금리가 예전에는 한 10%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이게 약간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겠다.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죠. 봅니다. 이 차이가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3% 나와요. 최소 한 3, 4% 나야지 대부업체에서는 또 이게 또 중요하겠다. 네. 최소 3, 4% 나야지 좀 마진이 네. 생긴 느낌이 네, 드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이 이제 돈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질권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따로 이제 빌릴 수도 있고, 또 이 또 개인 역량이 중요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개인이 네. 어떻게 이제 빌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질권대출은 좀 쉽지 않다. 어떤 인맥이 이해했어요.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죠. 질권 대출은 일반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신용도 쌓이고, 업력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네네. 중요한 그거겠네요. 네네. 어쨌든 뭐 17에서 18%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치면 본인이 한 6%, 7%를 땡길 수 있으면 10%로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야, 이게 되게 크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치가 뭐 지금은 좀 꺾였지만 자기가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그냥 10%는 차익이 생길 수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네. 10%면 그죠? 네. 예대 마진이 10%라. 뭐 대부업을 선택할 때 아까 그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을까요? 기준은 각자마다 다를 텐데 그 본인 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 달라질 것 여부. 같습니다. 네. 소득이 소득 중요하다. 여부.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으면 네. 그 대부업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가지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거기도 포함되어야 네. 되면 사업소득이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낼만한데 음. 플러스 건강보험료가 또 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사업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하니까 유리하겠네요. 직장인들이 개인으로 하기, 아니다. 유리하진 않고. 유리하진 않지. 그죠? 종합소득세가 붙으니까 세율이 커지고. 맞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요즘에는 그 소득에 따라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외에 또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보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월급이 많고 연봉이 센 사람들은 개인으로 하는 건 부담스럽겠다. 종합소득세 합산되니까. 종합소득세 합산되고 건보료도 추가로 나오고. 그러면 배우자가 만약에 그 전업이고, 뭐 남자가 전업일 수도 있다, 그죠? 네. 어쨌든
전업인 사람이 월급이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의 명의로 하게 되면 좀 부담이 없겠네요. 좀 덜하겠죠. 덜한다. 네. 네. 아,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건보료가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부담될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법인으로 또 가겠네요. 법인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죠? 네, 네, 개인으로 하다가 이거 뭐 네, 네, 많고 네. 이러면 또 법인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개인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법인으로 해라. 제가 사실 처음에 개인으로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개인 로드맵이 궁금했어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지. 제가 처음에 개인으로 했는데 네. 이 하다 보니까 이 한번 지나고 한 해 한번 겪고 나니까 네네네. 이 종합소득세도 나오고. 건보료도 또 나오고. 그래서 아, 되겠다. 법인으로 바꿔야겠다. 뒤로 빠지는 게 또 많아지니까. 네네네네. 그죠, 그죠. 네. 아, 법인으로 물론 뭐 법인에서 개인한테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들긴 하는데 네. 굳이 돈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죠,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네. 처리나 네. 아니면 비용 처리가 완벽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을 계속 키우는 목적이면, 맞아요. 법인을 키운다면. 목적이면 이제 법인으로 유지하는 네.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네. 뭐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수는 없는데 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성년이 된 대부 자녀를- 법인의 주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네. 대부 법인의 주주를 성년이 된 자녀를 주주로 놓고 뭐 배당을 받을 수도 배당할 있고. 아. 네네.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개념이네, 그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여를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게 이제 법인 장점이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 아까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5억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네. 법인으로 이제 소규모, 지자체 네. 쪽으로 하게 되면 1억? 5천만. 5천만 원. 네.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으로 이제 법인을 하면 되겠다, 그죠? 네네. 5천만 원 자본금 설정하고. NPL 할 게 아니면 이렇게 네, 하면 NPL 되겠다. 할게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인과 법인의 이제 기준을 좀 테크트리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업의 고객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 받을 사람. 이게 난감할 것 같아. 이 사람도 어디 찾지?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대출 받을 때 보면 대출 중개인이 이렇게 막 모집하잖아요. 네네네. 대출 중개인이 A, B, C 이렇게 있으면 대출 필요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슷한가요? 같은 대출이니까. 비슷하구나. 네. 네네. 그래서 대부는 내가 직접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대부 중개업 네, 운영. 대부 중개 회사를 통해서도. 잠깐만요. 그런데 일단 본인이 만약에 하려면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명함, 대출 중개인이 우리 뭐 법원, 경매 법원 가면 대출 중개인들 명함 쫙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처럼 본인도 그게 속해져 있나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직접 본인 아니, 명함을 징기스칸님도 그 명함이 그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루트는 하진 않나 보네. 네네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지금 저는 지금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걸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쉬울까 지금. 아쉽다면, 예. 아쉽다면, 직접 명함을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 경매에 나오는 그 모집 아주머니 분들 계시지 않아요? 대출 모집인 분들이. 그분한테 돈을 주고 내 명함도 좀 돌려달라.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가면 10개씩 제가 맞습니다.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예전에 경매할 때. 네. 그것도 이제 끼워서 할 수도 있겠구나. 저희 명함 두개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이면은 이제 항상 그 대출 중개에서 유명한 몇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10년 지나도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또 정말 이 바닥에서 계시는 거 보는데 신기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무슨 회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뭔가요? 회사에서 돈을 돈이 아니고, 그런 대출 필요한 사람.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도 있고, 법인에서도 하고. 대부 중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처럼. 대부 중개, 이렇게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는 거네. 그죠? 대출 필요한 사람이 그쪽 의뢰하면 다시 물건을 가져오고. 대신 이제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 내야겠다. 부동산 수수료 내는 것처럼. 그럼 예대 마진에서 이제 중개 이 수수료가 이제 빠지겠네요. 그렇죠. 요거 이거 빠지는 게 그럼 이제 중개 수수료가 이것도 꽤 클 것 같은데, 그죠? 이 와중에서는 퍼센테이지 치면. 수수료가 지금 법적 상한으로는 2.25%인가 2.2%구나. 2.25인가 2.5인가? 그러면 이게 2.25가 그 개념인가요? 아까 예대 마진이 만약에 3%면 네네네. 2.25 이제 빠지면은 예를 들면 0. 몇 남는 거네.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거네.
네. 그죠? 자기가 직접 자금 이렇게 모집할 수 구매하는 있으면 네. 전체에서 2점 몇 프로면 꽤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억이면 얼마? 1억에 2.25면은 225만이니까. 거기다 부가세 포함하면 훨씬 더 금액이. 근데 그럼에도 커지겠죠. 불구하고 음.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또 음. 공급해 주면 음. 뭐 낼만은 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네, 네, 네. 아, 그런 개념이구나, 네. 이것도.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내고 네. 내가 받을 거냐, 음. 아니면 내가 중개 수수료 내기 싫다, 네. 내가 직접 모집하겠다, 네. 이렇게 할 거냐. 그럼 지금 징기스칸님은 이제 중개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네. 개념인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인들 통해서 오는 아, 분들도 지인들. 계시고, 아, 이게 또 중요하겠다. 그죠? 네, 지인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네. 징기스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한 명 네네. 알려줬어요. 아,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금 연락 와가지고. 아, 예, 예.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 제가 전화 알려드렸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또 오래 계시니까. 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신용도가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왠지 네. 뭔가 들고 날 것 같지 않다. 약간 이런 게 좀 했어요. 네. 뭐 이건 또 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인 소개해서 받는 분도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중개사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뭐 직접 모집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했던 뭐 경매 대출 모집인들한테 영업해서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가까운 데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이제 명함 나눠주고, 네네. 혹시 급한 돈 있으면 알려달라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경매하다 보면 경매 취하 자금 또 대출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경매하러 임장 가보면 네. 우편물 꽂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무슨 경매 회사 이렇게. 그죠. 네, 똑같습니다. 아. 대법도 똑같이 뭐 그렇게 해서 뭐 경매 취하 자금 대여해드리면 대출이 그건 이제 됩니다. 되게 단기로 음. 어차피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겠네, 이 사람들. 네. 그 돈이 없으니까 경매에 네네네네.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이제 경매가 좋은 거는 취하 자금이다 보니까 선순위 채권들 다 내가 다 대입변제 해주고 내가 1순위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죠. 어떻게 보면 또 1순위를 또 할 수 있는 우리 음. 보통 대부업은 후순위인데 그죠. 네,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약간 그것도 우량 있다. 채권이 되겠네. 네네네. 물론 뭐 그 채무자가 또 다시 또 경매 넘어가는 우려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예, 예.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구나. 네. 재밌네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출해주면 네네. 약간 그 먹튀하는 고객은 없나요? 이때 먹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네네.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이면 먹튀하기가 쉽지 않겠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가시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를 하셨던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저희가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디요? 그 어디서? 드라마 같은 데 드라마, 보면 드라마. 대부업자가 쫓아가서 뭐 구타하고 막 그렇지. 협박하고 그거는 이제 이러잖아요. 신용대출이다. 네, 그렇죠. 신용대출. 담보대출 근데 아니고. 담보대출은 네가 도망가도 나는 담보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먹튀가 생길 수가 없겠다. 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네. 딱 잡아놨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 먹튀의 개념이 없겠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먹튀의 방지책이 담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 신용대출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네. 담보대출을 하셔라. 맞아. 또 이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수익이 어떤지 약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그 금액이라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 징기스칸님 생각하시는 예대 마진 이거 비용 빼고 한 몇 프로는 이 정도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 돈도 일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이제 또 대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또 지인들한테 통해서 이제 빌려서 이자를 주고 빌려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 이자까지 감안하면 이제 뭐 레버리지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25%? 25%. 와. 25에 30. 요즘 25% 어디 있나요? 그 72의 법칙을 네. 이용하면 24%면 네, 한 3, 4년에 2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기 돈이.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와.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대출하면 18% 정도 받는다고 하시니까 18%가 남는 거고 어디서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뭐 제2금융권 뭐 노금이나 수여 이런 데다 빌리면 요새 한 6% 정도 하니까 한 12%또 내 돈이고 그죠? 네네네. 오, 괜찮네. 평균적으로 제가 받는 이자율이 한 16에서 17%인데 전체 평균을 내보면 네. 한 16에서 17%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내는 이자는 한 7%? 10%. 아, 7, 7%.
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남는 거네. 네네네. 그 지인한테, 근데 물론 약간 대부 중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네네. 물론 안 나가는 대출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7% 정도에서 뭐 대출 이자를 받고, 17% 이자를 받고, 뭐 대부 중개 수수료를 한번 2.25% 정도 떼고, 그 다음에 이자 뭐 한 7, 8% 떼고, 그렇게 되면은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가 조금 덜 되죠. 8%, 5%.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빌려서 하는 건 한 10% 남는 거네. 그죠? 네네네네. 본인이 하는 거는 어차피 뭐 무한정일 네네네네네. 거고. 그걸 이제 평균으로 다 해보니까 20몇 프로인 것 같다. 네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야, 지금 괜찮은데요, 이거. 네. 그래서 뭐 우리 상가 투자 보통 보면 이렇게 네. 보면 그왜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 뭐 대출을 뺀 네. 실제 수익률이 뭐 6% 정도 되면 괜찮다. 엄청난 거잖아요, 6%면. 네네네. 서울 강남 한때 뭐 0% 뭐 이랬잖아요, 1%. 1%, 2%인데.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땅값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데. 네네. 흔히 뭐 우리 월세 수익형에서 대출을 감안하지 않고 뭐 한 6% 정도 되면 괜찮다. 그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뭐 한 17% 아까 17% 받는데 그러니까요. 뭐 중개수수료 감안해서 중개수수료 빼고 뭐 한 14에서 15%다라고 감안하더라도 뭐 세금 떼고 아주 뭐 대출 없이 하는 거니까 세전으로 거의 한 14% 정도는 가져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뭐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해도 한 12%? 11%? 10%? 그러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이만한 게 없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또 네. 이게 되게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잘 모를 때는 이게 뭔가 해서 뭔가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담보를 잡으니까 담보 잡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담보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 맞습니다. 이게 네네. 어그릴 수도 있고 네. 재수없게 그 담보 설정한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회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또 변수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징기스칸님처럼 이렇게 경매를 좀 아시고 네. 이 어떻게 보면 경매도 아는 건 중요한데 이 분위기 부동산 흐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마진으로 네네네. 충분히 좋은 그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중요하죠. 맞죠, 네. 맞죠. 담보 가치 평가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고 일반 대부업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법정 이자 최고가 20% 20%. 네네네. 옛날에는 뭐 50% 이런 적도 옛날에 있잖아요. 뭐 50% 넘었다고 그래요. 법정 이자가. 네. 그때는 정말 40%. 노다지 않겠다, 돈 버는 게. 뭐 1, 2년이면 막 2배 되고 막. 이런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폭의 어떻게 보면 그거였구나. 수익률이 네, 크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좀 제대권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하는 경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대법 하시면서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 생각이시기에 이런 건 그래도 좀 하시면서 조심은 하자라는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법 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그렇지. 돈을 잃지 않아야지.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냐.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담보 물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가격이 뭐 떨어질 것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네. 조금 보수적으로 좀 수익이 적더라도 조금 복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KB 시세의 한 70에서 80%,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당 물건의 어떤 뭐 전세 가격이나 실거래가 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경매 낙찰 사례 같은 것들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담보 평가를 좀 잘 하셔야지 내 돈을 잃지 않는 데 필요한 것 같고. 담보 평가를 잘해야 된다. 그건 가장 기본일 것 같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네. 선순위 채권이 있잖아요. 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 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 선순위 내보다 앞선 채권. 네. 물론 뭐 은행들은 나타나니까 같은 경우도 보네. 네. 근데 우리가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 보증. 그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대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그리고 보증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두셔야지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거 때문에 내 돈 배당이 뒤로 밀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그런 이제 부분들만 좀 그 임대차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하고요.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렇지, 맞아. 이거는 어차피 집주인이 빌리는 걸 거니까. 그렇죠. 집주인이 세입자하고 맺었던 그 계약서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걸 가바로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전입세대를. 전입세대 연락, 그렇지. 전입세 연락을 통해가지고 그 그 일치를 봐야겠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가 등기소 가면 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걸 발급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으면 음. 임차인이 누구고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확정일자 며칠 날 받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 전세 임대차 기간까지.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확정일자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죠? 아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부여 현황은 어디? 등기소 가서 발급. 등기소. 네. 그냥 본인만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받을 때는 채무자 본인한테, 네네. 소유자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장 받아서. 네네. 예, 아, 이해했습니다. 음. 그런 거 통하면은 이제 그 임차인 관련된 이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럼 이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해요? 세금은 이제 우리 왜 아, 은행 대출 국세 받을 때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아, 그렇군요. 4대 보험, 그렇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아, 정말 열심히 뗐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렇지. 그걸 떼면 네네. 되겠네요. 그걸 이제 위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조심하게 되면 선순위에 대한 이제 위험은 이제 사라진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편하게 네네. 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담보가치 평가 제대로 하고 선순위 금액 확인 제대로 하고. 그 두 가지. 네네. 아, 그렇구나. 저도 왠지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도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법인을 하게 되면 그때 언뜻 듣기로 자기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비상주는 안 되죠. 네네네. 비상주는 그 지자체 담당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될 건 수도 아니고.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고. 그게 담당자의 재량이 좀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강남하고 송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네네. 송파 같은 경우는 비상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강남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비상주도 네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강남은 뭐 제가 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낙찰받은 별 걱정 없이. 예, 걱정 없이 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네. 공유오피스가 소호 사무실 같은데, 비상주로 해서, 네. 비상주는 아니고, 1인실을 이제 얻어서, 1인실을 얻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대여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 왜냐하면 6개월 정도의 임대차 계약은 있어야지만 네. 허가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이 대출 해주는 거? 대출이 이제 중도 상환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돈이 소진될 때까지 일단 계속 빌려주다가. 네, 맞습니다. 네, 또 중도 상환 들어오면 다시 또 돌려주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반 좀 넘게 했는데, 네. 지금까지 총 취급한 거는 거의 뭐 100건 가까이 되고요. 100건? 네. 엄청나네요. 예. 1년 반에 100건. 상환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출 받았다가 중도 상환하고 또 나가고, 그럼 새로 또 받고. 어떻게 보면 100건이 1년 반 만에 왔다는 거는 뭔가 계속 이렇게 그 의뢰?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제가 한 2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네. 네, 중간에 이제 상환된 거 다 빼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대출 채권이 남아있는 것들. 그러게요. 한 건당 20건? 하나가 1억만 해도 20억이네. 그렇죠. 네. 그럼 1억만 있을 건 아닐 거고. 1,000만 원대도 있고. 네, 돈이 많으시군요. 1억 때도 있고. 제 돈은 아니고. 예. 네, 아까 때 말씀 어쨌든 뭐 조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달을 제가 좀 많이, 제가 투자한 돈보다 조달한 돈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신용이 좋으시군요. 그렇게 오늘 해보니까 저도 이제 네네. 대부업을 뭐 본격적으로 수업은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이야기는 들었는데 유튜브까지는 솔직히 못 봤어요. 네네. 근데 오늘 그 징기스칸 형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해보니까 네네. 대부업에 대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뭐 대부업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게 좀 주위에 잘 없긴 한데 오늘 좀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좀 이렇게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네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부업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어려운 게 딱히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분들한테는. 근데 부동산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제 담보평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업 하면 이제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는 거니까. 소위 예전에 우리가 돈 넣고 돈 먹기. 이게 제일 좋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가.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해보신 분들은 담보평가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대부협회에서 교육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만 받고 그 네. 교육증 가지고 이제 지자체 등록해서 음. 진행하시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큰 자금 필요 없고, 네. 뭐 1, 2억 정도 작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음. 한 달에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6%면은 베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대출 없이 네. 굳이 직권 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만약에 뭐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가 대부업계에서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는 나온다고 수익률이, 연간 아. 수익률이. 그러니까 1억 넣으면 한 달에 1년에 1200 정도, 1000에서 1200은 번다. 그냥 한 달에 1억 넣고 100은, 한 달에 100은 가져간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한 달에 1억 정도 투자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번다. 세후로. 네네네네. 세후로 100만 원 정도 번다. 라는, 요런 느낌을 가지시고 시작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시세가 좋을 때는, 시기가 좋을 때는, 네. 뭐 시세 차익이 뭐 100%, 200% 나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네. 예, 시세 차익도 보면서, 하나의 이제 사이드로, 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금 흐름에 포션을 두고, 가져가기에는 대부업도 나쁘지 않다. 상가 투자도 물론 좋지만, 네네네. 한번 해보시는 게, 한번 해보면 쉽다.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오늘 저도 이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징기스칸 님도 또 이렇게 좀 공부를 또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네. 뭐 강의 이런 것도 생각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뭐 딱히 뭐 생각하는 건 없는데, 사장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네, 한번 기회를 만들어 네. 보도록,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네. 한번 그 수업을 한번 런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징기스칸님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오랫동안 만났지만,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게요. 떠든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어쨌든 오늘 징기스칸님 나와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가?